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곳곳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네요. 강원 영서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내렸고요. 낮 동안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흐리지만은 자외선은 강하겠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 좀 이 부분 챙기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식품 적개업의 5개 영업을 좀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는 또 목소리가 시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또 원주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올해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사업기관에 선정되었네요. 이 청소년 도박에 관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7월의 첫날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입생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반영했던 상지 영서대학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이 검찰은 상지 영서대학교 전 총장 등 교수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 가족과 지인 등 154명의 명의를 빌려 대학 입학생인 것처럼 꾸며서 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또 이들의 등록금 4억여 원도 대납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일부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운트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어제 열고 횡성군의회 의장 당선자인 권승근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의원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는데요. 민주당은 또 내부 분열로 미래통합당의 의장직을 내준 것으로 알려진 동해와 특백시의회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소가 확정된 지역 축제는 원주의 치악산 복숭아 축제와 철원의 화강 다슬기 축제, 태백의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이고 또 횡성의 듣내 고냉지 토마토 축제와 평창의 효성문화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것은 취지의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식품 적개업의 타격이 더욱더 크죠. 그래서 지역 경제 침체된 가운데 식품 적개업의 5개 영업을 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문정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환 시의원 연결하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문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시위에서의 5분 발언을 통해서요. 식품 적개업의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이 전면 허용하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전반적으로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외식업의 매출 감소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그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그 충분한 영업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등의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먼저 그 식품 적개업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라는 또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이런 그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좀 약간 지난 조사이긴 한데요. 지난 4월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네. 또 이 역시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 고용 감축을 하겠다는 응답률이 40%가 넘게 나왔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그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다소 뭐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또 이 지역 감염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출이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밀폐된 실내보다도 그 업소 앞에 야외 공간에 뭐 테이블, 간이 테이블 같은 것을 놓는 것이겠죠. 네네.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게 뭐 다른 뭐 상위법도 있을 것이고요. 뭐 원주시 조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원주시의 이제 조례나 규칙을 보면 그 원주시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규칙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쪽의 조항을 보면 원주시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 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뭐 위생법이라든지 또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는 그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생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뭐 그 제한할 수 있는 법은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시役처에서 이제 그 5개 영업에 대한 이제 일부 개정안이 이제 지난 4월 6일 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시행 규칙이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예외 조항은 또 허용하는 그 포지티브 규제였다면은 네.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제 예외 조항을 제외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지금 그런 다른 타 법에서 이제 그 규제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도로에서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 건축법이나 위생법 이런 부분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뭐 옥상이나 테라스 그다음에 뭐 전면에 있는 그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뭐 이제 유유부지 이런 데가 이제 가능해지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위법에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만간에 또 이런 그 법령도 바뀌면서 네네. 좀 야외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좀 미리 원주 같은 경우 좀 당겨서 이 허용시키자.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사실 뭐 법령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은 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저녁에 그 일몰 이후에 이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음주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이제 또 이런 그 업소들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소음이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또 위생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일단 5개 영업은 이제 냄새, 뭐 소음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식품위생법, 뭐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타법에 따른 안전기준 및 또 준수사항을 지키고 또 이제 기존에 영업하던 뭐 식탁이나 의자의 수를 실내외에 영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개수만 이렇게 지키면서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이제 유지함을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5개 영업을 하면서 이제 통행, 뭐 소음, 냄새, 뭐 위생, 안전 등 민원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함을 이제 조건으로 허용을 한다면 이에 따른 좀 문제점이 좀 그래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취지가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은 서로 우리 시민들이 좀 배려하고 이해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하기에는
네. 지금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고 하지만 네. 또 실제로 피해는 너무 구체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큰 틀에서 야외 영업을 허용하자라고 하지만은 네. 이 업소별로 굉장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업소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은 뭐 야외 테이블을 내놨는데 그 통행에 지장을 줄 네네. 정도로 이게 좀 그 협소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정말 바로 네네. 주택가 밀집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 뭐 이 업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또 이 업소는 네네. 또 너무 그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또 이것으로 기준을 네네. 마련하기도 힘들고 네네. 또 이제 좀 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역차별 아니냐 또 이야기도 나올 것 네네. 같기도 하고 이런 그 미세한 부분이 도리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그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지역별로 케이스별로 저희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 시간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허용을 하되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될 때는 이제 즉각 중지를 하거나 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의무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이 부분 결국 이제 시 집행부에서 어떤 시의회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고 또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네. 이런 이야기가 좀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와도 이제 조율을 했는데, 일단 뭐 공감하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네. 단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그런 불편함이죠. 뭐 소음이나 교통방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저도 언뜻 그런 생각해 거에 보니까 대한, 역민원에 대한 걱정은 좀 집행부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 쪽에 상인분들을 이제 제가 몇십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네. 상인들이 일단 너무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허용이 되면 스스로 이제 좀 조심하면서 영업을 하겠다.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와 이 상업 네네.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그 점포 앞에 좀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또 지역별로 이게 또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원룸이 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뭐 원주시에 보면 단관택지나 뭐 단계동 단계택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지금 걱정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하지만 예. 이게 저희가 공용 면적인 뭐 도로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야외 테이블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건물의 옥상이나 또 테라스 또 이제 그 건축선이 이제 뭐 일반 거주 지역과 이제 상업 지역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1m 안쪽으로 건축선을 넣고 뭐 1.5m 안쪽으로 이렇게 건축선을 넣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자체적으로 뭐 한 1m씩 가지고 있는 테라스 그래서 그 부분 한 2m, 뭐 2.5m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정말 세밀한 부분을 따지면 따질수록 복잡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튼 큰 틀에서 요즘 그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요식업 이제 사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뭐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가운데 또 나오는 하나의 대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바로 미리 그 예단하지 말고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어떻게 또 좋은 방법 좀 해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환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지난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죠. 또 다른 나라들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 다양한 사업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 분위기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원주시가 지난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는데 이것이 뭐 이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뭐 다른 나라들과 또 문화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을 꼽히지 않습니까? 네, 원주시가 지난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지정됐는데요. 원주시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 다양한 나라와 문화적인 협력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80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이천시, 부산시 등 총 9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습니다. 창의도시는 총 7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음악과 디자인, 영화, 문학 등 다양합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어제 세미나가 진행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원주시는 어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한국위원회와 토지문화재단 그리고 원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대학 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로 가입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도시와 문화교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인데요. 어제 세미나는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창의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과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주시는 어제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안과 의견을 검토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오원집 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난해 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뭐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 세미나가 이제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하고 처음 하는 행사인데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네트워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간 협력, 도시간 그 관계 형성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도시 외교라는 차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자. 그다음에 이제 창의도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자리였어요. 근데 기회를 잡아서 향후 이런 이제 토론회가 됐던 공부 모임이든 창의도시는 이제 일단 창의도시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뭐 세미나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세미나에서 주요 발표 내용은 문학과 관련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이었는데요. 원주시만의 문화산업을 구축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또 문화 공공 외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토론에 참여했던 전문가 가운데 원주시만의 문학 특색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원주시의 고유한 문화산업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문화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서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어제 세미나에 참여한 고창현 작가에게 듣겠습니다. 7개 부분의 창의도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문학이 되었는데요.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선정 이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학창의도시가 되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문학이 인간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원주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행복한 미래의 원주를 위해서 문학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로 행복하게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도 엘리트 체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가 몇 분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있는 문인들에 대해서 지역에 터붙이고 살면서 우리 같이 글을 쓰고 있는 지역 문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들의 문학 작품을 우리가 또 읽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문학을 가지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활 문학 부분들도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엘리트 체육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생활체육인데 또 엘리트 문학이 아니라 생활 문학도 필요하다. 굉장히 좀 와닿는 또 그런 그 단어가 아닌가 싶네요. 자, 또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사업도 진행된다는 것. 이것도 역시 기대해도 될까요? 네, 네트워크에 가입된 창의 도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끼리 서로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도시마다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요. 각 창의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이나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 효과가 인증된 사업과 여러 방안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가 앞으로 문학예술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다양한 도시와 교류하는 것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요 1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이미 도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활동 사업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단박의 이효영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문화의 집의 단박 담당자이신데 여기서 단박이 꾼을 단자에다 도박할 때 그 박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박 와닿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그 올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 도박 예방 활동 사업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뭐 선정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문화예술 및 정책 활동을 추진하는 예방사업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또래 친구들에게 도박 문제의 폐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청소년 눈높이 캠페인, 공연 활동,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이 사업도 뭐 지역마다 활동 내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원주는 어떻습니까?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이 문화의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음악,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80여 석 규모의 소극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연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극 동아리 연합팀이 창작 연극을 준비해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고 진로분과 동아리원들이 함께해서 청소년 축제 현장에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그 진광고등학교랑 원주고등학교랑 함께 협약을 맺어서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인들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도박이. 네네. 근데 청소년들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인데 네. 뭐 도박이 청소년들이 하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도박 자체가 이제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면서 이제 승패가 대체로 우연성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빠져들기가 쉽고 중독성을 갖기 쉬운데 이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일정한 연령의 사람이 일정한 금액의 한도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제약을 두고 운영하는 합법 도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로또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도박은 대체로 불법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성인 인증이 필요가 없고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접근하는 도박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하듯이 접근할 수 있는 뭐 달팽이 레이싱이나 사다리 타기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고 하고요.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요새 좀 심각한 게 불법 도박 못지않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 랜덤박스나 강화 합성 같은 사행성 콘텐츠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좋은 아이템을 사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걸어서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는데요. 생각만큼 좋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은 높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던 초등학생이 모바일 게임 결제로 120만 원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현질을 유도하는 사행성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좀 문제인 거죠. 네. 이 대략적으로 종류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다양하고 심각하겠군요. 네네. 이게 사실은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은 이게 내가 도박 중독이다 라고 자기 판단을 먼저 해야 될 텐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 자가 진단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배포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 선별 척도 질문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돈 내기 게임 때문에 단체 활동이나 연습에 빠진 적이 있는지, 뭐 돈 내기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라고 다른 친구들이랑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지, 뭐 이런 종류의 9문항 정도의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저희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서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캠페인 부스 홍보물을 통해서도 자가 진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건 부모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네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 학생들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현재 단박단박 활동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난 6월에 2차례 모여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사전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대본 작업 중인데요. 아이들이 각자 주변에서 도박 관련 에피소드를 수집해서 공유하면서 인상 깊으면서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많은 또 활동들 계획들을 하실 텐데요. 도박 예방 활동을 위해서 좀 사업의 기대 효과 좀 많이 좀 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단박단박의 이효영 담당자였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